노숙자가 쓰레기통 안을 정리하듯 비닐을 접으며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국물을 좀 더 끓여야 하는데. 그 짧은 한마디에 강수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고 무엇보다 너무나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2026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끝자락 오래된 국밥집 뒤편에는 늘처럼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나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가 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나오던 주인은 뒤편에서 비닐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외투는 색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해져 있었습니다. 손은 추위에 굳어 있었고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른 척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 골목에서는 흔한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이름은 이강수였습니다. 38배 나이에 이 국밥집을 인수한 지 3년째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은 국밥 맛이 좋다고 했지만 강수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국물에 깊이가 없어. 선배 주인들이 말하던 그 깊이가 무엇인지 강수는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노숙자가 쓰레기통 안을 정리하듯 비닐을 접으며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국물을 좀 더 끓여야 하는데. 그 짧은 한마디에 강수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고 무엇보다 너무나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오는 골목,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노숙자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바람에 마른 뺨, 그리고 눈매. 강수의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그는 몇 해 전까지 이 식당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불을 켜고 육수를 올리고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와 방금 들은 그 한마디가 겹쳐 들렸습니다. 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노숙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강수는 더 다가가지 않고 한 발 떨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골목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노숙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그 말투, 말끝을 흐리지 않는 습관,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그 한마디. 강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예전 이 동네에서 가장 손맛이 좋다고 소문났던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강수의 기억 속에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강수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박정호의 가게는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이 서고 오후가 되면 재료가 동나는 곳이었습니다. 강수는 그때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박정호의 가게를 몇 번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강수는 용기를 내어 박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국물이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겁니까? 박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깊이는 시간이 만드는 거요. 재료를 빨리 끓이면 맛은 나도 깊이는 안 나오지. 그날의 대화를 강수는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박정호는 몇 해 전 갑자기 식당을 정리하고 사라졌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남기고 어느 날 문을 닫은 채 소식이 끊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보증을 잘못 썼다더라. 친구한테 당한 거래. 빚이 몇 억이라던데. 소문은 많았지만 박정호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호 사장님 맞으시지요? 그 순간 박정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날 뒤편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국밥집 안에는 아직 따뜻한 불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처음에는 들어오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강수가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국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박정호의 손이 그릇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물을 한 숟갈 뜨고 나서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수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박정호는 국밥을 절반쯤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국물 뭘 쓰셨소? 소사골하고 사골, 양지머리 조금 넣었습니다. 양파는? 네, 양파하고 대파도 넣었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12시간 정도요. 15시간 끓여보시오. 뼈에서 나오는 진액이 달라지오. 그 순간 강수는 깨달았습니다. 박정호는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이미 주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했소. 잘 되면 같이 하자고. 나는 믿었지. 박정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보증을 섰소. 이 가게를 담보로. 친구는 1년 만에 사라졌고 빚만 남았소. 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소.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그런데 이자가 더 빨리 불어났소. 가게를 팔아도 반도 못 갚는다고 했소. 박정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소. 아들은 연락이 끊겼고 나는 그냥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았소. 강수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오. 아마 나를 찾지도 않을 거요. 연락해 보셨습니까? 할 수 없소. 이 꼴로 어떻게 얼굴을 보겠소? 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정호는 다시 씻고 면도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강수가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박정호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이 내 얼굴 맞소?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강수의 식당 주방 한켠에서 박정호는 육수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날 그는 불 조절만 했습니다. 이틀째에는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사흘째에는 육수를 직접 끓였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이 파는 너무 일찍 넣으면 타오.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살아나지. 사골은 한 번 삶아서 물을 버리시오. 그래야 잡내가 안 나오. 불은 센 불로 끓이다가 중간에 약불로 낮추시오. 그래야 국물이 맑아지오. 강수는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박정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들이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국물이 달라졌는데요? 강수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예,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게 진짜 국밥이지. 전보다 훨씬 낫네요. 손님들이 돌아간 뒤
강수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호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사장님, 손님들이 국물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박정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박정호에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일하시지요.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빚쟁이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소. 자격은 제가 정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이건 정당한 대가입니다. 박정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소.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정호는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강수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강수가 도착하면 이미 육수는 끓고 있었고 재료는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소. 강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박정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정호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밥을 먹고 잘 곳도 주지 않았소. 더는 받을 수 없소.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받지 않으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박정호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2달째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저녁에도 자리가 꽉 찼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집이 완전히 달라졌던데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강수는 주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손님이 주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전에 여기서 유명했던 그 사장님 아니에요?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 사장이 돌아왔대. 여기서 일한다던데. 빚은 어떻게 했대? 박정호는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주방 쪽을 응시했습니다. 강수가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십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주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박정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쇳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민수야. 박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가오지도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으십니까? 박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 빚 문서입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박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3년 전부터 갚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마지막 남은 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사라지신 뒤에 제가 아버지 빚을 떠안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갚았습니다. 박정호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느냐? 연락할 번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셨잖습니까? 그건 찾았습니다. 3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쉼터마다, 복지관마다, 병원마다 다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습니다. 왜 혼자 짊어지셨습니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박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저 키우셨잖습니까? 이번엔 제가 갚을 차례였습니다. 박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민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집 가십시다.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갑시다. 박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테이블에 놓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박정호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강수 씨, 예, 사장님. 고맙소.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국밥 한 그릇 드린 것뿐입니다. 다시 일어서신 건 사장님입니다. 박정호는 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가게 잘 키우시오. 나는 이제 그만 여기 신세를 져야겠소. 언제든 오십시오. 여기는 사장님 자리도 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아들과 함께 가게를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응.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분도 국밥집 하시나 봅니다. 그래.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야. 민수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박정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제가 아버지 부축할 나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강수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방을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육수를 끓여야 했습니다. 15시간. 강수는 박정호가 알려준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다시 켰습니다. 일주일 뒤 박정호가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왔습니다. 강수 씨, 국물 한번 주시오. 강수는 웃으며 국자를 건넸습니다. 박정호는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좋아졌소? 이제 내 국물보다 낫소?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넘어섰소. 박정호는 한 그릇을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왔습니다. 강수는 정성껏 국밥을 내왔습니다. 박정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맛이야. 그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또 오겠소. 언제든 오십시오. 박정호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정호는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강수는 그때마다 정성껏 국밥을 내왔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국물이 더 깊어졌네요. 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에서 육수를 저으며 박정호가 알려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뒤 민수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민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한 기간 동안 받으신 월급입니다. 전부 모아두셨더라고요. 사장님께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강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일해서 받으신 돈입니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그 감사의 표시입니다. 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스스로 일어서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요식업 종사자 자녀들을 위해서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민수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강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맛이 납니다. 강수는 웃었습니다. 배울 게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국물은 시간이 만드는 거라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민수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아버지도 데려오겠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 날 새벽 강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육수 끓는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강수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를 저으며 불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박정우가 돌아보았습니다. 깜짝이야. 일찍 오셨소. 제가 할 일인데요. 나도 잠이 안 와서 나왔소. 그냥 손이 근질근질하더라고. 강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 아니요. 이제 내가 도울 일은 없소. 아닙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만. 하지만 박정호는 그 다음 날도 나왔습니다. 강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은 새벽마다 함께 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발은 척척 맞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강수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했소? 강수는 재료를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서요. 사람들이 밥 먹고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힘들지 않소? 힘들지요. 하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소. 처음에는.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 다만 한동안 잊고 있었지. 강수는 박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기억하셨잖습니까? 박정우는 웃었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 낯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박정우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야? 박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노인은 박정우의 옛 친구였습니다. 보증을 부탁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나야. 오랜만이다.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수가 나섰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노인은 강수를 흘끗 보고 다시 박정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우야, 얘기 좀 하자.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사업이 망하고 다 날렸어. 나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박정우는 손을 떨었습니다. 형님도 힘드셨다고요? 저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가족도 못 봤습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도망갔습니다. 저한테 빚을 떠넘기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내가 뭘 어떡하라고 그랬겠어. 나도 살려고 발버둥 쳤어. 저도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형님 빚까지 짊어지고 발버둥 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이야. 박정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형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건 용기였을 겁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미워할 힘도 이제 없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호야, 이제 가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노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호야, 정말 미안하다.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나간 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는 주방으로 돌아가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을 한참 씻었습니다. 강수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이제 정말 괜찮소? 그날 밤 박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갔습니다. 강수는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였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쉬셔도 됩니다. 일하고 싶소. 일하면 잡생각이 안 나오. 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육수가 끓었고 재료가 손질되었고 손님들이 왔습니다. 점심때 한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강수가 물었습니다. 인터뷰요? 네,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이 가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국밥 맛이 정말 좋다고요. 강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가게입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손님들 반응을 보니까 여기는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자는 아쉬워했지만 물러났습니다. 그럼 국밥만 먹고 갈게요. 강수는 정성껏 국밥을 내왔습니다. 기자는 숟가락을 들고 맛을 보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건 기사로 써야겠어요.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신 가게 이름이랑 위치는 써도 되죠?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가게 이름과 위치, 그리고 국밥 맛에 대한 찬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자리가 꽉 찼습니다. 주말에는 웨이팅이 2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강수는 바빠졌습니다. 박정호도 더 많이 일했습니다. 두 사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을 더 뽑아야겠소.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는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며칠 뒤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 보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력이 있으십니까? 네, 다른 식당에서 2년 정도 일했습니다. 강수는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일을 빨리 배웠습니다. 손놀림이 빨랐고 손님 응대도 좋았습니다. 박정호는 태준에게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해. 처음에는 세게, 나중에는 약하게. 네, 알겠습니다. 태준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더 안정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일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박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 일을 하세요? 박정호는 육수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밖에 못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나?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는 게 좋으셔서요. 박정호는 웃었습니다. 맞아. 그것도 있지.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매일 힘들어. 하지만 보람이 있어. 보람이요? 응.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그게 보람이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손님들이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박정호는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이 일 잘할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앉았습니다. 강수가 국밥 3그릇을 내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정말 맛있어요. 강수는 박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 사장님 덕분입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없어. 강수 씨가 다 한 거지. 아닙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이런 맛을 못 냈습니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대단하세요. 저도 언젠가 이런 국밥을 만들고 싶어요.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하다 보면 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는 강수에게 말했습니다. 강수 씨, 나는 이제 그만 일해야겠소. 강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다만 이제 쉬고 싶소. 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강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충분히 일하셨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가끔 올게. 손님으로. 언제든 환영합니다. 박정호의 마지막 날 가게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강수와 태주는 박정호를 위해 특별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정호 사장님, 마지막으로 맛 좀 봐주세요. 박정호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완벽해. 이제 내가 가르칠 게 없어. 강수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니야. 이미 내 맛이 나왔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박정호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개어서 강수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웠소.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정호가 가게를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잘 키우시오. 이 가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호는 문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나셨어요? 응, 다 끝났다. 집 가시죠. 잠깐만. 저기 좀 보자. 박정호는 가게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곳이었어. 자주 오시면 되죠. 그래야지.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가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살아있다는 생각.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태주는 먼저 퇴근했습니다. 강수는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정호가 서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육수 끓이는 방법,
재료 손질하는 순서, 불 조절하는 타이밍, 모든 것이 박정호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육수 냄비 앞에 섰습니다.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15시간.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만드는 깊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호는 3년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그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강수는 불을 줄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호가 가르쳐준 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강수는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걸었습니다. 이튿날 가게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옵니다. 강수는 주방에서 국밥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그는 손님 테이블에 국밥을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 오늘은 더 맛있는데요? 강수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간 뒤 태준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뭔가 달라졌어요? 아니, 똑같아. 그런데 손님들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강수는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달라졌나 봐. 마음이요? 응. 이제는 진짜로 이 일이 좋아졌어.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온다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박정호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노숙자에서 다시 주방에 선 요리사로, 그리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걷는 아버지로. 강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벽이 올 것입니다.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한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도 누군가의 기억 속 목소리 하나가 다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게도, 가족도, 심지어 자존심까지. 하지만 끝까지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국물이 새지 않게 비닐을 접던 그 습관, 손님을 먼저 배려하던 그 말투, 정성껏 요리하던 그 손길, 그것들이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강수는 박정호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다시 일어선 것은 박정호 자신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 3년을 헤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태주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견디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박정호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힘들었다면 그만큼 버텨온 힘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도, 비 오는 골목에서도 다시 불이 켜질 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